관세 협상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역시 기업들일 겁니다. 가뜩이나 트럼프의 변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기업들. 국내에서는 정부 여당이 지원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재계가 오래전부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또 더 세진 상법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까지 밀어붙이면서 옥죄어오니까 두 손 두 발 들었다는 분위기입니다. 권력이 서슬퍼런 정권 초기인데도 경제 8단체가 오늘 급기야 현 상황이 참담하다 이러면서 한 목소리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가뜩이나 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따른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청 기업이 원청 기업과 협상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경제계에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던 법안인데요. 어제 여당이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또 불과 4주 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세진 상법 개정안 역시 어제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여당은 오늘 열린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올리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 투자 촉진 등을 들어 인하했던 부분을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이와 함께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이 대주주의 기준도요.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대상을 더 크게 늘리겠다는 거죠. 그런 방안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이른바 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기게 된 겁니다.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엔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영향을 줬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처리 하루 전날이던 그제 이 법안 처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것이 결국엔 여당의 독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처리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되면서 어제 민주당의 기류가 급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아시다시피요. 집권 초기, 지금도 초기긴 하지만은 이보다 더 초기에 기업 총수들과 연쇄회동을 갖고서 규제 정상화 이걸 강조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놓고 정부 여당은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을 강행을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도대체 대통령의 본심과 진위가 뭐냐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관세 압박 속에 앞에서는 기업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뒤에서는 반기업적 규제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순적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5대 그룹 총수 및 이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고요. 또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면서 또 규제 합리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나온 이 대통령 목소리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에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가 될 텐데 규제 합리화 문제는 역시 저희도 매우 주력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장관은요. 연일 노조 농성장을 찾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자 칼럼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고용은 없고 노동만 챙기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기 때문에 친노동자적 행보는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법 집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노사 양측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서울 명동 세종호텔 고공농성장 그리고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고공농성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모두 사측의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복직을 외치고 있는 곳들인데요. 하지만 두 사업장 모두 법원으로부터 이미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곳입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노사 당사자 합의보다
더 나은 판결은 없다고 말하면서 법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 강요가 사법부 판결까지 제쳐놓고 부당하게 사측을 압박한다는 지적을 자초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앞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기업 총수까지 처벌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김 장관을 향해서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결국은 제재나 대가가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익인 사회인 거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정부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또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거, 이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난국이고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는 무한대로 커진다, 이게 재계의 입장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실제 유럽연합의 주한기업단체는요, 한국에서의 철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런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들어선 안 된다며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걸 우려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노동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등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온 여야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 중에 조사 대상의 13%는 한국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래서야 우리 한국에서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